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입니다. 타인의 성적 결정권을 무시한 채 본인의 성적 욕망을 취하는 일체의 행위를 성범죄라 일컫습니다. 성범죄로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유죄를 선고받게 된다면 보안처분 명령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처분을 내리고 있는데요. 보안처분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이를 받게 될 시 성범죄 보안처분 취업에서 불리한 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평생 직장이라는 것은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최근에는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취업을 준비하게 되면 가장 먼저 구인구직 사이트를 이용하게 됩니다. 사이트를 보다 보면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라 적힌 문구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구인 공고란에 성범죄에 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기가 어려워 위와 같은 내용을 삽입하게 됩니다. 성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게 될 시 보안처분 중 하나인 비자 발급 제한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회사 구인란에 위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비자 발급 제한을 받은 이는 해당 회사에 취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의 종류. 보안처분에는 해외 비자 발급 제한, 최대 500시간 이내의 성범죄 방지 프로그램 교육 이수, 개인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아동 청소년 여성 관련 기관 취업 제한, DNA 채취 및 보관, 위치 추적 전자장치 착용 등의 처분이 있습니다. 이 중 취업 금지 명령을 받게 되면 관련 기관에 최대 10년간 근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학원, 개인 과외교습자, 방문학습지, 교사, 교육 관련 업종,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사,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대안학교와 같은 장애인 및 특수교육 관련 기관 종사자, 대학교 및 해당 기관에 부속된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가 있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관련 복지시설에도 근무를 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체육시설, PC방이나 당구장, 골프장, 노래연습장, 멀티방, 오락실, 도서관에도 취업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활동 기획업소로 대중문화 예술 기획업소에 취업이 불가합니다. 쉽게 말해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연예 기획사에도 근무할 수 없습니다. 덧붙여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여기서 의료인은 의사 인턴 포함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말하며 의료기사는 취업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경비 관련업이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와 같은 경비 업무 직종에도 종사할 수 없습니다.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취업에 제재를 받게 되며 이미 취업을 하여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라면 해임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임을 하지 않는다면 소속기관이 대신하여 과태료를 지불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보안처분을 교육수강 정도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관련한 직종에 근무할 예정이 없거나 재직 중이 아니라면 성범죄 보안처분 취업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생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요즘 피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벌금형 이상만 선고받게 되더라도 보안처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중 성범죄 보안처분 취업은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성범죄로 피해자가 된 순간부터 법률적 대응법을 강구하여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 진행한 성범죄 보안처분 취업 사례를 각색하여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L씨는 병원에서 의료업을 하는 사람으로 고소인과는 연인 사이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숙박업소로 이동하였고 성관계 합의가 되어 육체적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날 같이 식사를 한 후 헤어지게 되었는데 추후 피해자가 L씨를 중간간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으며 L씨는 억울한 마음으로 본법인에 방문하여 도움을 구했습니다. L씨는 사건 초반 합의 하에 관계를 한 것이라 생각해 나홀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고 이후 송치가 된 뒤 기소까지 되자 그제서야 법률적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성범죄 전문 법조인은 L씨와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송사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후 L씨와 피해자는 연인 관계였으며 평소처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고 숙박업소를 나온 후 함께 식사를 한 것에 있어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는 부분을 짚었습니다. 또한 숙박업소 결제를 피해자가 한 점,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가 L씨에게 전화를 하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L씨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판단하여 L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L씨는 의료계통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정에서 유죄가 선고된다면 성범죄 보안처분 취업 제한으로 현재 근무지에서 해임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죄를 선고받게 됨으로써 보안처분 명령을 받지 않아 성범죄 보안처분 취업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적인 자문을 얻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소송에 임하게 된다면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형량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자에게 강한 수준의 수사 강도를 보이고 있으니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 법률가의 조력을 얻는 것은 필수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의상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